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자칭 중국 세계 선두 국산 브랜드 화웨이가 최근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전 중국 공민기자 천치우스는 해외 SNS X에 올린 글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CCTV 기자가 파리에 도착한 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각국 기자들에게 본인 인정, 정보 통보, 경기장 통행을 위한 회의장 APP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공 기자가 보낸 화웨이 휴대전화에는 이 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중국의 한 무리의 노 기자들은 허둥지둥 밤새도록 인터넷 방화벽을 넘는 VPN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기자들이 파리에서 VPN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고 아이폰을 임시로 구매하는 모습이 하나의 볼만한 광경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올림픽은 서양의 것인데 왜 참여하고 왜 보도하는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올림픽은 국위를 선전할 좋은 기회라고 지적하며 출전 금지 외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들이 얼마나 강대하다고 떠들어대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웨이 휴대전화는 해외에서 VPN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 가족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비하하며 보듯이 서양도 중국을 똑같이 본다고 말합니다. 또한 단기 동영상 플랫폼의 유명 인플루언서 뚱이후이도 파리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주목됐습니다. 뚱이후이는 7월 15일 밤 똥관 화웨이 본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화웨이가 매년 수천억 위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11만 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경험은 화웨이 세계 선두라는 선전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화웨이 휴대전화에는 출경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어 해외에서 일부 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중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리 씨는 화웨이 휴대전화의 출경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중국 여행객이 화웨이 휴대전화로 해외에 나갈 때 구글 지도, 에어밴드, 유튜브 등 해외에서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소프트웨어,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미국 정부의 제재와 화웨이 자체의 엄격한 검열로 많은 소프트웨어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화웨이 휴대전화에 VPN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는 휴대전화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할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일부 차단이나 제한을 수행하여 VPN 소프트웨어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 휴대전화는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매우 엄격합니다. 중국 정부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화웨이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및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화웨이 휴대전화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공 정부의 언론 통제와 중국인 행동 감시에 적극 협력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화웨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감시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9년 5월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혐의로 중공 군대 배경을 가진 화웨이 회사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후 구글은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면서 화웨이 휴대전화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월 2일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화웨이 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8개의 허가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조사 보도를 통해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지 5년이 지나도 통신 장비를 계속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유를 중공 정부의 비밀 개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 제품 및 기술 의존을 벗어나도록 도와 거의 국영기업처럼 운영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한 날 선전시 정부는 선전 중대산업투자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 그룹은 반도체 관련 공장, 장비 및 원자재의 투자를 집중하여 화웨이가 지역에서 충분한 칩 제조 및 기술 능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SM2 산하의 두 자회사 중 한 회사는 화웨이 임원을 여러 명 고용했고 다른 회사는 화웨이로부터 이전받은 12개 이상의 특허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SM2 개입 이후 선전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전시의 주요 지분을 보유한 한 회사가 금지 조치로 영향을 받은 화웨이의 프리미엄폼 사업을 인수했는데 거래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화웨이의
고가의 메이트폰 시리즈를 포함한 다른 사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중공은 정책적으로 화웨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미국 제품 의존도 줄이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중공기관 직원들은 아이폰과 같은 애플 제품 사용이 금지됐고 국영기업과 정부기관, 중공기관들은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칩, 휴대전화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 정부는 화웨이의 쿤펑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서버와 기타 기술 제품 구매를 명시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웨이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회사 수익 약 3분의 2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웨이는 10억 달러의 공식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2029년의 4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30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그중 연구개발 비용이 3%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에 화웨이는 지난해 이익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해고를 피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10억 위안 채권 발행 소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7월 11일 중국 통화망은 화웨이가 10억 위안 규모의 중기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만기는 10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중기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앞서 회사는 3건의 초단기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채권을 발행했으며 초단기 및 중기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은 후 자금 흐름에 압박이 가해져 해외 자금 조달 채널이 막혔기 때문에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은 화웨이의 올해 1분기 재무보고서에 기여한 여러 스마트폰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의 최근 시장 상황은 급락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 거래업자와 블로그 자유심과학기술 샤오위안은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가격이 한 달여 만에 1000 내지 2000위안까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입가는 6000위안에서 4000에서 5000위안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블로그 수영기술 2024는 화웨이 프로 70 울트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초기 판매 가격이 9,999위안에서 시장 반응이 냉담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4A사 브랜드 기획 총괄의 네티즌 랑벤추이 기술은 화웨이 전 라인 제품이 최근 단체로 가격을 인하하여 플랫폼에서 9.9위안, 1000위안에 달하는 오프라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 70 시리즈, 메이트 60 시리즈, 메이트 X5, 노바 12 시리즈 및 모든 주변 생태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 화웨이의 스마트카 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3년 화웨이의 스마트차 솔루션 사업 매출은 47억 위안으로 누적 R&D 투자가 300억 위안을 초과했지만 R&D 팀 규모는 7,000명에 달했습니다. 위총둥 화웨이 상무이사는 스마트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적자가 심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한 위챗 채팅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캡처 사진에는 청광터우라는 닉네임을 가졌고 진짜 이름이 천준인 딜러가 선두 브랜드에 감사한다. 20년 동안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나는 목숨으로 빚을 갚는다. 위대한 브랜드가 내 가족과 직원을 돌봐주길 바란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천준이 7억 위안 상당의 재고를 판매할 수 없었고 다른 지역 딜러에게 저렴하게 처분하려 했으나 화웨이의 새로운 규제로 외부 구매가 금지되면서 그는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천준의 발언에서 그가 화웨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시지 게시판에는 일부 네티즌이 유통업체 딜러에게 동정을 표하며 자살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짓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네티즌은 만약 거짓이라면 왜 화웨이가 부인하지도 않고 거짓말한 사람을 잡지도 않는가? 만약 진짜라면 인터넷에 퍼진 소식이 또 너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우인 플랫폼에서는 관련 동영상이 거의 없지만 화웨이를 검색해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가 차단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최근 법인이 천주인의 오랜 휴대전화 회사를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도우인 네티즌 화선왕은 축 천주인 총격리 화웨이 인정 체험점 오픈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현지인은 문묘 보보가오 맞은편에
화웨이 휴대전화 가게가 또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댓글 게시판에는 네티즌이 이 매장이 청광두의 매장이냐고 물었고 대답은 맞다 였습니다. 화웨이는 중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공의 기술 확장 조력자로 여겨져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휴대전화, 전기차 및 기타 제품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공 당국이 화웨이를 적극 보호하고 있어 피해자가 권리를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화웨이의 부정적 정보는 일반적으로 중공 당국이 차단합니다. 또 네티즌들은 화웨이가 매출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길거리에 화웨이의 원지의 차량을 거의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판매는 딜러의 재고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원지의 차량이 연속적으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네티즌들은 이를 저승세계로 개명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후베이 고속도로에서 여러 대의 원지의 차량을 실은 특수운송 차량이 비상차선에 정차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불은 수송차 뒷부분에서 시작되어 4대의 전기차를 삼켰고 불은 수송차 앞부분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이를 피했습니다. 수송차에 실린 여러 대의 윈지에가 불에 타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운송 차량에는 윈지의 M9과 윈지의 M5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윈지에는 저승세계를 묻는 건가? 웃긴다. 운송 과정에 불이 날 수 있다니. 런증페이 가족은 자사 제품은 타지 않나? 등의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전에 한 차주가 동영상을 게시해 자신의 5개월 전에 산 윈지의 M7이 주차장에서 자동 주차 시스템을 사용할 때 옆에 트럭을 들이받아 자동 주차가 자동 충돌로 변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충돌 전에 어떤 경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주는 한밤중에 윈지의 M7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조명이 갑자기 꺼져 주변이 캄캄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4월 26일 산시 윈청에서 한 윈지의 M7이 유지 보수 차량을 들이받은 후 폭발해 차 안에 있던 3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안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은폐식 문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아 차량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아기 데리러 가는 길에 그들이 낸 사고를 봤는데 그 차의 에어백도 안 터지고 자율 제동 기능도 작동 안 했어요. 도로 유지 보수 차량도 안전 경고를 설정 안 했더라고요. 이 외에도 화웨이의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차량이 직진 추돌한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차량은 폐처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